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유독 2024년도 여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독 좀 가혹한 그런 여름인 것 같은데, 우리가 8월 초에도 시장에 급락이 나왔고, 오늘도 어제 미증시가 좀 많이 꼬꾸라지면서 코스피가 3%대, 그 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더 벌어져서 마이너스 3.76% 이렇게 하락 마감을 보여줬죠. 그리고 이제 지난 코스피가 급락을 했었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. 뭐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고,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내용은 일단은 미증시 안에서 제조업 지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. 제조업 지표, 그리고 그 PMI 지표라고 하는데, 그게 이제 뭐 경기가 좋냐, 뭐 안 좋냐,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위축 국면이냐, 아니냐,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, 그런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왔다, 못 나왔다.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될 것 같은데, 경기 침체가 이제 연착륙이 안 될 것 같다.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좀 확대가 된 거죠. 근데 지난번 그 뭐 아래 공포라고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도 그렇고, 오늘의 시장 급락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해서 뭐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, 일단 이게 참 좀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국면,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이제 금리가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발언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었죠.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언제 오지?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하지? 이런 시기 안에서는 경기가 계속 좋고 뭐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좋고 그다음에 뭐 침체 뭐 전반적인 신호들이 없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악재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가 굉장히 좀 튼튼하다 아니면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세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언제 되지 기다리는 시점에서는 튼튼한 미국 경기가 호재가 되는 게 아니고 악재가 됐어요.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니까. 근데 이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정시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요거를 이제 좀 기대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경기가 좀 둔화가 됐다.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렸었던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 해석이 좀 갈리죠. 그래서 이제 연착륙이 좀 안 될 것 같아. 이런 공포 심리가 시장을 좀 많이 좀 덮어버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히나 이제 뭐 미증시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AI가 많이 끌고 갔으니까 그쪽에서는 많이 흔들리고 밀리고 그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그 금융 정책 그다음에 이제 금리 정책이 이제 뒤바뀌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좀 맞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는 뭐 변동성이 충분히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거기에 더 많이 휘둘리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긴 그림으로 봤었을 땐 지금 뭐 상당히 좀 많이 과한 예민한 반응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어제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제조업 지표 부진에 침체 공포 재점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. 그래서 실제로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 그 PMI 지표가 50을 기점으로 해서 50보다 높게 나오면은 경기가 좋은 상황이야. 50보다 낮게 나오면은 경기는 침체 국면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8월 초에 7월께 이제 발표가 된 거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. 한 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좀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9월 3일 그러니까 어제 그 우리의 그 변동성을 일으킨 발표가 되겠죠. 예측은 48.0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47.9가 나왔다. 그리고 이전에는 49.6이고 이게 그 지표가 더 낮아졌으니까 뭐 예상치도 많이 내려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게 뭐 이제 더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 국면이 조금 더 좀 가속화된 것 같아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불과 지난 8월 그 22일 날 있었던 발표에서도 예상치보다는 작게 나왔죠.
그리고 시장이 한번 변동성을 보여준 뒤 또 빠르게 또 회복하는 이런 국면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지표 자체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뭐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래 안 그래도 좀 예민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큰 변화가 두기 위해서 변동성이 좀 커진 시장인데 괜히 좀 명분의 이유가 뭐 여기에다 좀 끼워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물론 시장이 뭐 하루 이틀 뭐 더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하루 더 나오고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 방향성을 위쪽으로 돌리는 시기에서도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빠르고 강력한 이런 회복이 충분히 좀 가능한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9월 달에는 일정들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9월 FOMC가 뭐 메인 일정이 되겠죠. 9월 19일은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 뭐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9월 11일에는 CPI 발표가 있고요. 12일에는 PPI 발표가 있습니다. 소비자 물가지수, 생산자 물가지수로 이제 뭐 경기 지표를 좀 보는 중요한 좀 요소가 되겠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CPI랑 그다음에 PPI 지금은 약간 좀 경기 침체, 고용 시장 이쪽에다가 약간 좀 포커싱을 더 두는 것 같긴 하지만 과거부터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요 이제 물가 지표로부터 항상 좀 그 분위기를 좀 끌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뭐 11일 그다음에 12일에 있을 이런 이제 물가 지표 발표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뭐 아니면 물가가 좀 잡히는 그림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은 여기에 또 환호하면서 또 빠른 뭐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시장이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 종목이 1,500개가 빠지더라고요. 뭐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요 위치에 뭔가 좀 새로운 종목을 조금 더 좀 낮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다가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추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요즘 시장에서는 주도주들의 변화가 좀 나오고 있죠. 일단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주들도 이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사실 뭐 제약주들보다는 요즘에 뭐 최근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지금은 전기차가 뭐 이제 캐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. 지금은 뭐 불황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고 현금 흐름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경기 부양책이잖아요.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 소비들도 좋아지고 뭐 이런저런 내용과 그 끼워 맞추기로 요즘에는 배터리도 2차 전지의 수혜 이슈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미 대선 안에서 2차 전지가 최근에 막 52주 신저가를 많이 썼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이 이제 중도 사퇴를 했죠. 다음 대선에.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위에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만들어놨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들을 다 전면 취소를 할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감들이 커졌는데 이제 바이든의 그 이제 후속 주자로 해리스가 나오고 요즘에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죠. 그럼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든이 그 만들어 놨었던 인플레 감축법은 그대로 또 이제 유지를 하고 이쪽 그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뭐 훨씬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들도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실제로 지금 뭐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 즉 뭐 펀더멘털이 완벽하게 개선이 됐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가 막힌 모멘텀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가장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지긋지긋하게 2년 동안 3년 동안 시장이 엄청난 기대감을 받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고 좀 많이 빠졌다라는 뭐 내용이 되겠죠. 즉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훌륭하다라는 거. 근데 요즘의 흐름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의 영원한 좀 주도 섹터 큰 형님이었던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반도체가 이제 많이 흔들리거든요. 어제 엔비디아가 뭐 9% 이상 빠졌죠.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거품이 좀 빠지는 것 같아. 그럼 시장에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해. 이런 느낌의 흐름과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들도 실제로 2차 전지 종목들의 저가 매수 유입에 도움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뭐 2차 전지가 과거에 에코프로가 막 몇천 프로 가고 그랬었을 때처럼 뭐 어마어마한 랠리와 주도 랠리를 좀 보여주지는 아직까지는 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단기적인 현재의 수급과 흐름들 분위기로 보면은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이쪽에서 수익을
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.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들과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 물량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묵직한 요런 뭐 한 방에 뭐 움직임들이 아니라 그 간결한 뭐 한 방에 이슈를 타고 개인들이 이제 붙어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연기금이 뭐 매일같이 좀 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의 추세를 좀 확실히 많이 돌려놨죠.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삼성 SDI라던가 아니면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에도 이제 같이 좀 전달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에게는 외국인 수급 특히나 기간의 연기금의 순매수들이 굉장히 좀 격하게 들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LG 엔솔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지금 뭐 시장이 빠져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어디에서 타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눌린 구간들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이제 저의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고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의 뭐 시가총액이 많이 커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지만 뭔가 좀 변동성을 좀 더 빠릿하게 느끼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유연하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. 지금 2차 전지는 개별적인 뭐 이슈와 개별적인 재료 이런 게 아니라 업황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LG 엔솔이 반응을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, 뭐 소재 종목들 특히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저는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.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은 변동성과 끼가 좀 잘 나오는 종목인데 그 동안에 이제 뭐 바닥까지 많이 내려온 뭐 그림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서도 뭐 이제 분위기가 한번 올라오니까 10% 이상의 짱대 양봉을 잘 보여주는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대표적인 포스코 계열의 뭐 양극재, 음극재 관련 이제 소재 종목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위치에서 빠른 변동성으로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다. 뭐 월봉, 주봉 상하 안에서도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매수 수급들은 이 종목에도 뭐 충분히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코스모 화학은 뭐 이제 리튬 관련된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2차 전지 뭐 클래식한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뭐 폐배터리 사업 이쪽에서도 뭐 분위기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.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또 한 번 또 보여줬고 바닥에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어요. 물론 뭐 차트가 돌파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추세와 뭐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한테는 별로 없죠. 왜냐면은 한 달 전, 아니 불과 한 2주일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은 52주 신저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. 근데 최근에는 뭐 뉴스들도 좀 달라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수급과 그다음에 확실히 뭐 대장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을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는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도체한테서 신뢰를 좀 많이 잃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2차 전지한테는 굉장히 좋은 희망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2차 전지가 지금은 좀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부족을 해서 뭔가 좀 올라가는 뉴스를 붙일 만한 내용들이 좀 없지는 하지만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림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어떻게든 뭐 개인들 붙이려고 뭐 뉴스를 좀 갖다 붙이고 어떤 식으로 모멘텀을 끌고 오고 이런 식의 행위들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최대한 바닥에서 낮은 가격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매수 종목으로 한번 좀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2차 전지는 뭐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제 다시 한번 뭐 대밀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좀 시기적인 뭐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지금 저의 의견이 좀 틀려진다 하더라도 뭐 결국에는 뭐 시간의 싸움이고 결국에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뭐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
자,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전지에 관심을 잘 가져보시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잘 생존을 하고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내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. 어려운 시장입니다.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들 파이팅 하시고 또 좋은 종목들과 좋은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들을 이어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의 내용들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좋은 응원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항상 또 좋은 정보들 가지고 자주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